안녕하세요. 뉴스 다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날 경찰이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그리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과 관련한 허위 선거 공보물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 정치 편향적이고 강압수사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결론을 짜맞춘 참고인의 진술과 겁박, 그리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압색 신청 허위 작성, 망신 주기로 난무했다면서 그 증거로 김모 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면서 굳이 검찰 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검찰이 지난달 31일 날 김부선 의혹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부선 씨 스캔들 외에 조폭 연루설, 일배 활동들도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김부선, 일배, 조폭 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로 경찰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술 고발 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 이상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서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경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정치 편향이 아니면은 무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곡과 정치 편향, 강압수사, 수사 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이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 기소 의견을 제시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자로 보아서 보건수가 법에 의해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인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장정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 측은 자신의 혐의는 물론이고 부인 김혜경 씨 고발건에 대해서도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사필 규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정치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서 벌어진 억울한 일이다. 이런 의견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많이 모았던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 같은 경우에는 또 불기소 의견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경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의견을 송치를 하면 검찰이 한 번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고 그냥 종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고 해서 아마 검찰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네. 관련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재명 지사나 김부선 씨나 모두 소환을 할 가능성이 한 번 더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와중에 이제 김부선 씨도 SNS에 글을 올렸죠? 네, 김부선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글을 받는 사람으로 지칭한 사람이 이제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과거에 본인 인터뷰에서 이제 이번에 스캔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이 했던 논란이 됐던 최초의 인터뷰 기사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때, 자신과 이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를 김어준 씨가 이 특정 은어를 사용해서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칭을 다시 언급하면서, 김어준 씨, 나
나의 영원한 팬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때 그 인터뷰에 썼던 그 용어, 본인 이재명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용어 누구냐? 누군지 왜 못 밝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제 김어준 씨를 비난했고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본인의 그 스캔들 사실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인터뷰가 2010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김어준 씨는 자신과 이제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침묵을 했고 본인이 그거를 좀 증인을 해주면은 자신의 주장이 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김어준 씨가 이제 대중들의 조금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인터뷰를 했으면 김부선 씨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말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김어준 씨가 아예 이제 말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김부선 씨가 조금 원망 섞인 그런 감정을 담아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도 일단은 물론 본인의 변호인이 지금 구속된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 의견,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직권을 남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시켰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고요. 네. 과거 이제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해서 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지방선거 때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한 거다 이런 혐의. 그리고 네. 이 성남 지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아직 개발 수익이 확정도 안 됐는데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적은 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런 혐의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기소 의견이라고 이게 유죄, 불기소라고 무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소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기면서 의견을 붙이는 거니까 네. 검찰이 실제로 기소를 할지 이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의견이라는 게 뭐 혐의가 있는 거고 불기소 의견이라는 게 혐의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불기소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어차피 검찰로 넘어간 것이니까. 왜냐하면 경찰은 현재까지는 사건 종결권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얘기하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내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을 때 한 네. 말 중에 올린 SNS 글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공은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든 불기소 의견을 달건 네. 결국 검찰 손에 달린 일이다. 이런 불만 같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워낙 24일 날 1차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조사가 되지 못했었죠. 네. 그 당시에 얘기는 비공개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이제 도중에 항의를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차 수사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아예 공개로 수사를 전환을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지금 부른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해당 계정이 이 지사와 수차례 트윗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또 이제 이 지사보다 먼저 이 지사의 대학 시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사진을 게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당 계정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 전공이 악기를 전공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부인 같은 경우는 전공이 악기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정열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김 씨를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휴대전화 끝자리 2개가 이제 일치한다든가 또는 이메일 주소가 이제 같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에 이제 경찰의 2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트위터 아이디지 않습니까? 네. 이 트위터가 미국 회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인 트위터 측에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일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방법이
미국 법무부에 공조수사 요청을 해서 네. 미국 측 수사당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트위터 본사에 요청을 해서 그 말을 강행 수사를 하는 거죠.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미국 검찰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도와줄 사안에 수 대해서 없죠. 자기 나라 회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좀 내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 차단됐기 때문에 네. 결국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정황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그때그때마다 좀 밝혀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절대 아니다. 내가 그런 거를 뭐 만든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다 내가 사용한 게 아니고 뭐 사용하다가 만 아이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 그러니까 전직 운전기사와 이재명 지사의 부인 이혜경 씨 다 지금 어쨌든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 조사에서 과연 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계정 주인으로 지목을 했고, 그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운전기사가 내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또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다시 정체가 오리무중에 빠졌는데 당시에 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 명의로 만든 후에 김혜경 씨가 사용을 하지 않았냐 이 주장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뭐 소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극단적으로는 무슨 집사람의 전화번호, 또 집사람이 쓰는 이메일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트위터의 특성은 익명성이고 아무나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 거를 자기 이메일 또 자기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상상인데 그런 상상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지사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행동을 했으면은 설마 뭐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를 했겠느냐 이거거든요. 제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요. 이 트위터 계정을 처음부터 악플을 달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저 해명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정보를 노출해서 했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황을 미쳐보면 처음부터 악플을 달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계정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뒤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사후적으로요.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지 못한 상태라면 자기의 제대로 된 정보를 넣고 만들 수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 해명 자체로는 그다지 설득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해경군 김씨 트위터 이제 누가 만들어서 누가 글을 쓴 걸까요? 지금 이제 뭐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트위터의 특성은 익명성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트위터를 갖고 있으면 자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사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는 한 익명성은 아닌데 아마 이제 전직 운전기사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글들이 보통 한 사람이 쓰게 된다면 좀 일관성이 있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여러 사람이 쓴 듯한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그것을 적절하게 쓴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까 이제 처음부터 아주 이제 뭐 악의적인 그런 글을 쓰려고 한 것은 이라기보다는 네.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스톱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